네, 여러분,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부분 좀 잘 체크를 좀 해주세요. 나중에 뭔가 인터넷이 안 돼서 끊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이게 LMS에 그대로 다시 로그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종합적으로 그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대한 네, 수업에 잘 참석하셔가지고 꼭 출석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군지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보시면은 우리가 군지파 해가지고 군지파가 대표적으로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대표적인 그거죠, 사실 군지파가. 그래서 얘는 사실은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그, 네. 레이블이 없습니다. 레이블 비즈도학스 군집화 할 때는 여기 와 있는 우리가 아까 fx께서 말씀드렸지만 지도학습은 이 x랑 y가 주어졌을 때 이 f를 어떻게 잘 찾아가냐의 문제였고 이제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f도 없고 y도 없어요. 그 x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얘들을 뭐 군집할지 이런 이 f랑 y를 둘 다 잘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보통 이렇게 뭐 군집할 K민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그 내용만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얘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보통 알고리즘은 이제 로이드 알고리즘이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로이드 알고리즘. 이제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수학적을 기반으로 이제 로이드 알고리즘이 보통 많이 쓰여요. 고 이제 우리가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모델이 없는 알고리즘인데 이제 강화학습은 나중에 우리가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머신러닝의 주요 도전 과제 해가지고 그리고 미리 공지 한 개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강 정정 기간에 수강 신청하신 학생분들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정 기간에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중간에 우리가 뭐 제가 첫 시간에는 첫 번째 주에서는 제가 출장으로 수업을 안 했고 이제 두 번째 주는 수업을 좀 했고요. 세 번째도 그렇고 이제 수업을 중간에 뭐 2차 정정 기간에 신청하셔가지고 좀 늦은 수업을 참석 못하신 학생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학생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우리 수업했던 영상이 LMS에 올라갈 거니 이제 그 영상을 수강을 하시면은 출석 인정을 어느 정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지금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트릭입니다. 데이터 관점. 데이터 센트릭 관점인 거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P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0일로 사실 시작을 하죠. 보통 우리 옛날에도 배웠어서 알겠지만 근데 우리가 과연 좀 뭐 궁금한 게 과연 우리가 기계학습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학습할 때 데이터가 뭐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또는 사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할 수 있냐. 왜냐면 그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좋지, 도움이 되지 않는 데이터도 과연 이게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이터도 과연 좋냐. 네, 그렇고. 특히나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가 많아야 조금 좋은 성능을 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 예시로 사실 이처럼 이제 오직 디텍션 예시인 거죠. 뭐 욜로 같이. 이런 예시를 할 때도 과연 우리가 이 데이터 이미지를 우리가 일종의 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미지 안에 객체도 숫자로 표현해야 되고, 객체 안에서도 우리가 자동차를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예,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뭐 다양한 우리가 그 데이터들도 필요하고, 이 데이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잘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로 처리할 거냐인 것도 중요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웨이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뭐 머신러닝의 웨이트 가중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웨이트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웨이트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기도 해서 우선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선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 다음 그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 관점에서 그 뭐 인공지능 그 관점에서 과적합 또는 뭐 오버피팅, 언더피팅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제 오버피팅이란 훈련 데이터를 너무 과하게 학습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성능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뭐 지도학습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일종의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 지금 뭐 y1, x1, y2 해가지고 총 yn 여긴 x2 해가지고 xn 총 n개의 데이터 샘플을 그 페어를 가지고 이 모델을 학습했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실제 잘하려고 예측하는 거는 xn 더하기 1인 전혀 다른 그 데이터 샘플인 거죠. 사실은 실제 우리가 잘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입니다, 이거. 근데 뭐 이 데이터 샘플들을 가지고는 그 성능이 좋으나 F를 잘 찾았으나 근데 새로운 데이터를 쓸 때는 이 F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훈련 데이터 아까 뭐 N개에서는 이제 잘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게 학습해가지고 이제 얘는 일종의 과거 데이터인 거죠. 과거 기분인. 과거 주어진 데이터에서 너무 과하게 학습해서 실제 우리가 미래에서 예측하고 싶은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제 성능이 좋지 못할 때 보통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문제의 복잡도에 비해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정의된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가 좀 스페시픽해가지고 제대로 학습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몇 가지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는 다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데이터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A, B, C 했다는 거는 이제 A는 일종의 선형학습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피팅을. 뭐 얘는 살짝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얘는 또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학습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의 모델이. 그래서 얘는 이제 심플한 모델이지만 보면은 우리가
몇 개는 잘 우리가 하나, 사실은 뭐, 요런 데는 사실 좀 떨어져 있죠. 얘는 뭐, 이렇게 학습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다 적절히 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오차에 뭐 근접하게 거의 완벽하게 학습을 하기서 딱 지났으나 사실 나중에 어떤 미래 예측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과연 실제 값을 잘 할 수 있냐?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너무 오버하게 좀 약간 학습을 하는 경우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래프 상황에서 좀 보이게 한 거지만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학습할 때 미래의 값을 우리가 대입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학습한 게 좋을지 이렇게 완전 오버하게 학습하는 게 좋을지는 좀 다른 얘기긴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언더피팅?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학습한 거를 오버피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일종의 미래의 데이터가 왔는데, 이렇게. 지금 아까 이 데이터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학습했고, 얘는 이렇게 학습했고, 이렇게 학습했는데, 사실 주어진 데이터에서의 오차는 사실 얘가 더 적은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미래에 어떤 새로운 빨간 점이 왔을 때, 오히려 이 모델 같은 경우 얘가 거리가 더 멀어버리고 얘는 좀 가깝죠. 그래서 사실 얘가 조금 더 좋게 학습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얘는 오버피팅 너무 과하게 학습했고 이제 미래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애시당초 잘 학습이 안 됐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조금 더 우리가 학습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얘도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이래서 그렇지 데이터를 뭐 더 많게 학습해가지고 하면 조금 더 잘 학습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뭐 결국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낸다 이런 얘기고 이 데이터 관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관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까? 그리고 데이터의 기본 개념, 뭐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이런 것도 보통 확률과 통계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까 리그레션도 여기서 개념 위주로 다뤘는데, 리그레션. 이 리그레션도 우리가 기초적인 뭐 수치 해석이랑 알고리즘 관점, 최적화 관점에서 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 대해서 그 중간고사 대비해가지고 계속 조금 더 수학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확률과 통계 관점, 그리고 데이터 관점, 이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실제 리그레션. 여기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리그레션 이렇게 일종의 커브 피팅 예이기도 하죠. 그런 리그레션을 우리가 실제 어떻게 좀 수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머신러닝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 시간이랑 뭐 다음 시간이랑 해가지고 수학적인 얘기를 조금 더 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새로운 슬라이드를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수업 시간부터 우리가 좀 다룰 내용은 통계 관점. 확률보단 통계 관점입니다. 통계 관점으로 데이터를 좀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 이제 리그레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뭐, 리그레션 모델,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실제 관련된 리그레션, 네.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까지 이제 수학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수학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대비 제가 나중에 그 다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그 개념적인 부분, 오늘 배웠던 뭐 K민 클러스터링이나 아니면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개념적인 부분 문제도 있을 거고요. 수학적인 부분 문제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수학적인 문제가 좀 강하기도 할 거니 좀 잘 참고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선 인공지능을 위한 이제 통계 관점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위주의 사실 얘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의 통계학의 그 부분을 정확히 조금 얘기를 할 거고 통계학 얘기입니다. 확률보다는 통계학이고 그리고 기술 통계학, 추론 통계학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학적 인공지능과 통계학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가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세트이기 때문에 기계학습이 그 데이터랑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혁명해가지고 급속도로 이제 AI, 그 결국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고 결국 데이터 센트릭이라서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방대한 상황에서 결국 필요한 정보, 일종의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AI의 도움이나 마찬가지로 통계적 도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제 최근에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통찰하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통계랑 그 최근에 얘기하는 AI 관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의 통계를 조금 얘기를 하면 이제 기존의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도구를 기계적으로 보통 적용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일종의 통계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뭐 수업 들으신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통계적 분석을 우리가 실제 수학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분석 도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전통적인 방법이었고요. 네, 잠시만요. 아, 네, 네.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거대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주고 추천해주는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의 통계적 데이터 사이언스 해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분석 도구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전문 지식, 알고리즘 관련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통계를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GPT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점점 학습하는 그 문서가 굉장히 많아요. 초창기에는 네,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예전에 발표를 한번 했었을 때 GPT를 아마 GPT가 초창기 버전 아마 2022년인가 그 전에 데이터까지 또 뭐 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
최근엔 최근 데이터까지도 점점 학습해가지고 업데이트 시키고 등등등 우리가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사실은.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적 도구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고 있다. 결국 통계학을 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플러스 머신러닝 관련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걸 판단해가지고 데이터학의 통계학의 기본 개념도 알아야 되고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 살짝 조금 이제 기계학습에서 조금 더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조금 알아야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그 수업 시간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오케이. 이제 좀 잘 들리시죠? 혹시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그 통계 데이터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그 뭐 국내에서도 뭐 많이 좀 제공이 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게 뭐 통계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AI 허브도 그렇고 인공지능 학습할 때 우리가 그 데이터 찾으실 때 좀 네,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위성 데이터도 최근에 우주항공청 해가지고 제공이 되기도 하고 등등 그 데이터를 한번 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그 뭐 당연한 말이죠. 사실 빅데이터로 통계로 트렌드 예측하는 거 마찬가지로 뭐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은 핵심은 데이터 분석에 있다.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뭐 스타벅스 이런 통계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뭐 변동성이 있고 통계적 사고방식을 통해 분석하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야기된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 얘기고. 그래서 확률과 통계학의 차이도 약간 살짝 말씀드리면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측정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통계학은 이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불확실성을 해석하고 발견해 나가는 거고 사실 근데 뭐 확률이랑 통계랑 떼어놓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데이터? 네,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뭐 여기 확률이랑 통계랑 좀 예시가 잘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확률 같은 경우는 여기 예시로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이 어떤 것일지 예측한다. 뭐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미래를 일종의 보는 관점인 거고 이제 통계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그 데이터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확률형 통계는 일종의 모델이 있고 그리고 과거나 현재 약간 이런 개념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네, 수월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뭐 1, 2, 3, 4, 5, 6이 있는데 1이 나올 확률은 뭐 6분의 1이라는 건 확률적인 얘기인 거고 사실 통계는 이미 뭐 1, 1, 1, 2, 2 이렇게 그 데이터가 이미 주어진 상황인 거죠, 사실. 그래서 뭐 확률과 통계학의 차이 해가지고 확률은 주어진 모델, 정보, 그리고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어진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고 얘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모델을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 네. 얘는 일종의 뭐 주사위가 우리가 이렇게 된 모델이 있으니 향후 우리가 확률적으로 뭐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일종의 애시당초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 걔가 뭐 주사위가 어떤 모델일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주사위도 이렇게 있을 때, 뭐 각각 1, 2, 3, 4, 5, 6이 있는 주사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1, 1, 1, 2, 3 이렇게 있는 주사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통계학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이런 주사인지 이런 주사인지 그런 모델을 추정하는 게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 예측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확률은 주사위 눈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거다. 통계는 주사위의 눈이 발생한 이제 횟수, 빈도를 분포를 통해서 어떤 주사위를 던질 어떤 주사위의 모델인지를 추정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일종의 그 미래의 확실성을 예측하는 거고, 얘는 과거의 추정을 요약하는 거다. 데이터 안에서의 일종의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린 통계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돼서. 예, 통계학이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데이터 속에서 원하는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데이터를 모으고 요약 정리하고 해석하고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는 차원인 거고 그래서 데이터의 분석과 정보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정보 요약해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패턴이나 경향성을 찾아내고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고 중요한 정보를 선별한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핵심적인 통찰이나 특징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와 통계적 모델을 사용해서 미래의 사건이나 결과를 예측하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낸다. 이거 우린 통계적 예측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인공지능 기계학습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죠. 사실 우리가 아까 그 클러스터링만 해도 사실 일종의 그 데이터들의 패턴이나 경향성을 사실 찾아내고 있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은 데이터 분석이다. 사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종합 설계 뭐 미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뭔가 학습하고 하는데 그럼 과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지도 이제 중요합니다. 결국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학습할 때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그 성능이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를 보는 관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원자료 보통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원자료 로우 데이터. 측정이나 관측을 통해서 일종의 로우 데이터를 얻고 이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 새로운 문제나 특징을 찾고 그래서 이러한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좀 뭐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이제 확률이랑 통계 관점에 이제 수학적 분석이 필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평균 수명 예측, 선거 결과 예측 등.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가공하고 처리하고 요약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뭐 평균, 뭐 중앙값, 분산, 표준 편차 등 이 정보를 어떻게 잘 우리가 의미 있게 하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랄까, 나중에 뭐 딥러닝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뭔가 그 인풋을 어떤 인풋으로 잡을지인지도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네,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인풋을 잘 찾는 과정도 결국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 통계학이랑 추론 통계학 해가지고 이제 기술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 정리, 요약 등으로 그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해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보통 얘기를 하고 기술, 그리고 추론 통계학이란 이제 모집단 전체가 있는데 그 모집단에서 이제 일종의 특정 샘플을 우리가 얻은 다음에 그 샘플로부터 모집단의 일반화, 알려지지 않은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추정, 결론, 이런 방법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이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정도? 예. 근데 이제 추론 통계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분 선거 때도 보시면은 이제 뭐 표본 오차 이런 거 얘기할 텐데 우리가 뭐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걸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 그 노동이랑 코스트가 너무 크니 뭐 1,000명만 조사해가지고 이 1,000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집단 전체를 우리가 예측하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론 통계학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샘플을 정할 때 보통 뭐 랜덤 샘플링을 할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기계학습의 기법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은 확률 표본을 분석해가지고 전체 모집단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이 작은 확률 표본이란 어떻게 정하는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뭐 사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일종의 뭔가 새로운 번역기를 만든다고 하면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번역기를 만들고 그 번역기를 만들 건데, 과연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뭔가 뭐 한국어 번역기를 만들 거다. 한국어 번역기를 만들 건데 그 모든 한국어 주어진 세상의 데이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어떤 특정한 뭐 표본 정도로 우리가 학습해가지고 그러면 실제 번역기를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거냐? 어떤 샘플을 잘 선택할 거냐? 또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통계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은 표본으로 우리가 분석을 잘하자는 관점인 거고, 그래서 뭐 아까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으로 통계량을 구하는 기술 통계학, 그리고 구축한 확률을 바탕으로 모수를 측정한 추론 통계학, 이렇게 스태티스컬 하고, 우리가 모집단이란 전체 대상의 집합이고 표본 샘플이란 모집단의 일부분을 얘기한다. 그리고 모집단의 모수란 이제 모집단의 특정 또는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적인 값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아까 기계학습에서도 계속 하이퍼 파라미터 얘기를 했었죠. 매개 변수. 이 파라미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 기계학습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그 뭐 요약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집단 전체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표본 추출,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샘플링. 샘플링을 하고 이 표본을 바탕으로 이 표본에 대한 특징을 분석합니다. 이 표본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특징 분석. 여기서 이 단어만 봐도 알 때 우리가 그 특징 추출 얘기를 했었죠. 특징 추출. 특징 추출. 그 특징을 추출할 건데, 우리가 통계학 관점에서는 그 특징을 표본의 특성 분석. 그래가지고 이 기술 통계학 관점. 그래서 뭐 표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 다양한 우리가 기술 통계학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특성을 수정을 한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리 및 분석하고 통계량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술 통계학, 그리고 이걸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통계량을 우리가 분석을 했으면은 일종의 확률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아예 만드는 거죠.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그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얘로 하고, 그럼 그 확률 모델로 바탕으로 우리가 이 집단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 전체 원래 알고 싶다는 거는 우리가 뭐 모집단 전체의 키가 뭐 170이냐 이거인 건데, 사실 이 전체를 조사하기는 어려우니 이 일부분만 조사해가지고 뭐 키가 뭐 평균이 170이고 분산이 뭐 표준 편차가 11이 돼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모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뭐 이런 모집단 전체에서는 평균이 뭐 170이고 뭐 오차가 얼마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인공지능으로 기계학습을 생각을 하면은 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키를 추정할 수 있도록 어떤 뭐 가지고 어떤 사람의 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만들 수가 있죠. 그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모델이 과연 뭐 요게 A 뭐 집단, 뭐 B 집단, C 집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뭐 A 집단, 뭐 B 집단, C 집단, 뭐 D 집단, E 집단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특정 사람의 뭐랄까 뭐 성향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조건들, 뭐 몸무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인풋을 가해서 키를 예측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그 사람의 특징을 반영하는 키를 예측하는 뭐 그런 뭐 기계학습 DNN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그 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특징들은 뭐냐? 과연 뭐 몸무게냐? 아니면 뭐 어디 뭐 지역이냐?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있나? 등등. 그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결국 통계량이랑 연관되는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학습을 할 때도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거는 이제 이 전체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 건데, 과연 그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우니 그 일부분만 학습해가지고 그걸 잘 학습시켜가지고 어떻게 이 나머지 뭐 집단에 대해서도 잘 학습이 되게 만드는지, 그런 것조차도 이제 통계적인 관점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렇고 네. 뭐 키가 와닿지 않으면 사실은 뭐 연봉이라고 할까요? 어떤 뭐 사람들의 뭐 연봉을 예측할 수 있는 뭐 기계학습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연봉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뭐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 통계량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기술 통계학이란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이 중요한지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걸로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좀 잘 우리가 표현해가지고 그 알아야 되죠. 그 통계량들을. 뭐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평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분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추론 통계학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기술 통계학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뭐 평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추론 통계학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의 전체 특성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네, 추론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추정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점추정 등등. 그래서 추론 통계학의 대표적인 조사가 뭐 여론조사이긴 한데, 우리가 사실 그래서 최근에 그 여론조사도 점점 강화한 게 그 뭐 통계학 기법뿐만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가지고도 사실 하니까 점점점 그 확률이 좋아졌죠, 사실은. 그래서 페르미 추정법은 사실 지금 뭐 당장 저희가 그 인공지능 할 때 쓸 부분은 좀 아니라서 이건 나중에 저희가 뭐 따로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통계 모델. 통계 모델 같은 경우는 수리 모델입니다. 수리 모델. 근데 우리가 그 통계 모델이 아니라 기계학습 기반의 우리가 그 추정은 일종의 그 데이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확률과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해가지고 모델링 하는 거는 통계 모델, 수리 모델로 관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닌 그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가 기계학습 관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정확히 좀 알아야 이제 조금 더 기계학습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그 리그레션도 하나하나 점점 얘기를 해야 되니 그 용어적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 센트릭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모델이란 모형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뭐 구체적인 수학적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을 우리가 특정 목적을 표현한 거다. 그리고 뭐 수리 모델, 수학적 모델이란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의 동작이나 관계성을 수학적 함수나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거고, 통계 모델이란 이제 실제 데이터와의 변수 간의 관계 패턴을 나타내고 데이터의 불확실성, 그리고 확률적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수리 모델의 하나이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뭐, 수리 모델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수리 모델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기계학습이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수리 모델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은, 네, 데이터 센트릭이 아니라 그 데이터로 수리적 모델을 만들면 이미 정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수리 모델을 더 설명하면은, 이제 수리 모델은 이제 함수나 알고리즘 표현한 거다. 이제 블랙박스란 그 기능을 알 수는 있지만 내부 작동 원리는 알기 어려운 시스템을 보통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우리 그 기계학습에서 사실 기계학습과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었죠, 사실은. 블랙박스를 진짜 실제 정의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 기능은 알 수 있지만 내부 작동 원리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뭐 정답은 알 수 있지만 그 내부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정답을 찾아내간지는 우리가 알기 힘든 걸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란 입력값을 받아서 어떠한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값을 출력하는 일련의 뭐 절차나 규칙의 흐름을 우리가 정의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통계적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할 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 절차를 제공한다. 결국 우리가 기계학습을 우리가 모델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죠, 사실은. 뭐 함수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요. 인풋이랑 아웃풋의 관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0분 됐으니까 6시에 다시 그 얘기를 좀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